네, 여러분 2부 방송으로 네. 이거 매번 카메라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참 아까 1부 말미에 네.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말씀을 아니 뭐 다들 뻔한 얘기긴 한데요. 네,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낙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니 그 마음의 빚을 좀 덜어드리고자 네. 뭐 굳이 마음의 빚을 느낄 필요가 없다. 조국이라는 사람은 엉망진창이다. 뭐 대통령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마음의 빚을 가집니까? 뭐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그 석학들이 수재들이 모인 네. 서울대학교에서 네.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학생들이, 예? 대학생들이. 우습겠죠. 본인은 못 느끼는 거죠. 이게 사이코패스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그 교육계를 위해서라도 나는 솔직히 다른 교수들이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지 네. 정말 의문스러워요. 뭐 그러니까 또 얼마나 그 가오상한 일입니까? 그런 양반이 내년에 예. 학생들 앞에 서서 예. 정의를 얘기하고 법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 뭐 재판도 준비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을 텐데 네. 뭐 굳이 강의를 꼭 뭐 그 자리는 죽어도 놓지 않겠죠. 참 서울대에서도 자체로 뭐 이렇게 징계를 한다고 하려고 하였으나 예. 얘기는 하였으나 이번에 검찰 인사개혁이 있고 난 직후에 서울대 쪽에서는 뭐 근거 없다라는 식으로 결국은 얘기를 하면서 뭐 교수직이 유지되는 흐름으로 가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반적인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뭐 이런 게 썩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스운 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도 그리고 대통령 취임 때도 얘기했잖아요. 제왕적 어떤 대통령제를 뭐 타파하겠다라고는 했지만 본인이 제왕이 됐는데 무슨 결국 지금 보면은 뭐 결국은 다 대통령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뭐 민식이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이게 참 깝깝한 현실이에요. 뭐 매번 방송에서 깝깝하다는 말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죠. 그거 이번에도 뭐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SNS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어저께 검경 그 수사권 네. 관련해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또 장문에 또 구구절절 구차하게 뭐 구차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구구절절 또 뭐 멋있어 보이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도대체 뭐 정말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도는 거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시대의 피해자고 뭐 검찰의 희생양이고. 무슨 시대의 피해자입니까? 다 자기가 싸지른 똥인데. 그 자기가 똥을 쌌어도 그 똥 싸게 만든 세상이 잘못이지. 그 똥 쌀 수도 있지 왜 똥 싼 걸로 손가락질이냐. 상식적으로 뭐 조국을 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조국 장관 얘기 나오면 나경원 뭐는 깨끗하냐, 뭐 홍준표는 어떠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조두순 욕하는데 누가 나와서 유영철 군인데 왜 조두순만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뭐 그러면 여러분들 납득하실 겁니까? 그 사람의 잘잘못은 그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까 비난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잘못을 두고 뭐 다른 사람이 더한 놈인데 왜 얘만 까? 이런 초등학생들도 쓰지 않은 논리로 쉴드를 튼다는 것 자체가 그 대깨문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경 수사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뭐 이번에 승리 씨가 네네. 뭐 구속을 면했죠. 구속을 면했는데 사실은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이제 검경 수사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뭐 과연 경찰에서 그 선에서 아마 끝내고 말았을 사건이지 않나요, 사실? 그렇죠. 언론 노출도 안 됐을 거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했겠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물론 검찰도 뭐 타락하고 여러 가지 잘못들을 저지르지만 경찰 일단 1차적으로 경찰 라인에서도 이미 수많은 사건들이 은폐되고 수많은 사건들이 잘못 조사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현실을 봤을 때 그래도 저는 검찰이 경찰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엘리트 집단이고 그래도 뭐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뭐 경찰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뭐 살면서 안 가면 좋겠지만 뭐 경찰서 한 번씩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뭐 아실 거예요. 뭐 검사까지 만날 일은 일반 국민들은 잘 없고요. 예, 거의 없고 뭐 경찰관들은 뭐 만날 일이 있는데 뭐 하다못해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교통사고 뭐 조사 나오는 경찰분들만 해도 뭐 좀 그렇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경찰 가족이고요. 저희 아버님도 경찰 간부직으로 오래 계셨습니다. 근데도 뭐 경찰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끔은. 그리고 뭐 검경 수사권, 저는 검경 수사권을 나눠야 된다.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찬성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방구석에 앉아서 사시공부만 했던 친구들이 그 가끔 보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소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기소 위에도 있고요.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일선에서 뛰는 경찰들이 또 실제 우리가 범죄라고 불리는 짓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상황이나 그런 문맥들을 잘 이해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저는 뭐 수사권이 어느 정도는 공유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찬성은 하지만 이런 시기에 이런 타이밍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을 있는 대로 흔들어 놨는데 그 흔들어 놓는 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제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은 사라졌고요. 청와대와 조국과 추미애를 지키기 위한 검찰의 단순한 흔들기다. 그렇죠. 뭐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번에 뭐 그 유재수 씨, 네. 예, 뭐 그 사건도 지금 조사를 하던 중에 네. 이제 검사들 다 발령내고 뭐 추미애 장관도 거기에 뭐 연루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네. 뭐 한 사람을 그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조사를 그러니까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 모르죠. 이제 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범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니 무슨 고양이한테 뭐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이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상황이 제가 봤을 묘미하죠, 묘미. 예. 아주 그냥. 아니 그래서 아니 이걸 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또 국민 여러분들이 또 계시다는 게 아니 이게 아니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정작 조국이나 추미애 씨가 예전에 했던 말들 보면 예. 뭐 박근혜 때나 이명박 때 이런 식으로 검찰을 흔들었을 때 굉장히 분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래서 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래놓고 이제 본인들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 우리가 적폐청산이라고 말은 하지만 A라는 적폐가 B라는 적폐를 청산하고 그들이 했던 짓을 그대로 우리가 다 파일을 가져가서 먹겠다. 뭐 그런 자신들끼리의 싸움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검찰 개혁이나 뭐 공수처라든지 사실은 네. 이제 그거는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는 전혀 웬만한 선량한 국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뭐 그동안 뭐 이제 뭐 재벌이라든지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봐주기 네. 수사가 좀 있어가지고 있었다. 네, 있었어요. 있었으면 그걸 해결하려면 검찰을 정치인으로부터 분리를 시키고 행정부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추상과도 같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조사를 하게 만들면 되는 건데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요. 결국은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공수처를 만들 게 아니고 검찰 조직 자체를 행정부에서 분리를 시켜버리면 어떻게든 독립시키려고 애를 썼어야죠. 예, 분리를 시키면은 뭐 다 해결될 일인데 무슨 이상한 조직을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 인사가 된 걸 보십시오. 결국은 검찰 니네 청와대 눈치를 봐라. 니네가 감히 우리의 뜻을 거스르면 니네 다 모가지다. 이런 걸 보여주는 신호지. 이게 검찰 개혁의 신호입니까?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입으로 말은 그렇게 해놓고선 자기가 뭐 지금 검찰 조직이라는 데 있어서 뭐 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도 지금 오늘 했고 뭐 그렇죠. 조국 장관한테 미안하다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그를 건드리지 마라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아니 이게 아니 그러니까 뭐 좀 아니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상식이 없는 거죠. 저희들 일반인들의 상식에서 벗어나 있고 저는 보수의 몰락은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단체에 집착함으로써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의지함으로써 보수 정치들이 몰락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진보 정권, 왜 진보라고 불리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나 이제 문재인 정권의 몰락 역시 소위 말하는 대깨문, 문골 오소리 이 집단에 지금 의존하고 그 집단에 대한 집착만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몰락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몰락의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올해 있을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그 몰락의 신호탄을 쏴줘야 정신을 차리든 몰락하든 둘 중에 하나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번에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뭐 제대로 투표하지 않으면 뭐 이제 정말 뭐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이상한 나라가 계속 그러니까 유지가 잘못한 되는. 걸 잘못했다고 욕하는데 지금 저희가 일배충이라고 불리우고 무슨 친일파라고 불리우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희한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편이 아니면 너는 똥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단순한 이분법에 우리가 휘둘린다는 게 참 비극이죠. 21세기에.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게 없어가지고 참 잘한 게 있다고 말은 못하겠고 하여간에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는 알겠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뭐 국민의 어떤 분열만 이제 계속 발생을 시키고 또 사실은 뭐 제대로 돌아가고 있던 거를 다 망치잖아요. 뭐 경제만 보더라도 그렇고 한미 관계도 그렇고.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하고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뭐 김정은이 나서지 말라는 둥 계속 얘기를 시그널을 보내주는데 북한에서는 계속 빠지라는 거죠. 왜 오늘도 뭐 계속 또 헛소리 하고 있고 무슨 한반도 평화 네고시에이터가 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도 안 되고요. 그냥 뭐 부동산 정책이고 경제 정책이고 그냥 경제는 기업인들이 하게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은 그냥 시장에 맡기세요. 그냥 괜히 건드려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경험을 해보고 나서도 또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그 부분은 어떤 맥락이 있냐면요. 이제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언론의 공작 때문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저는 반성하지 않고 자기 성찰이 없는 정치는 쓰레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작금의 상황은 모든 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만 해도 뭐 얘기만 나오면 전 정권 탓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끝없이 남 탓만 할 뿐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인식이 전혀 없는 거죠. 뭐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오늘 뭐 주구장창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다고 외치더니 뭐 비정상적으로 오른 곳은 다시 원위치를 시킨다는 둥. 아니 그러니까 그 원위치의 개념은 또 뭔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시장에 개입을 해서 무슨 소비재도 아니고 이게 뭐 분유값에 개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조국 언급했을 때보다 뭐 좀 정상이 아니라는 거는 뭐 이번 뭐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뭐 네. 기존의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뭐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럼 삼성전자 주식도 사상 최대인데 누구나 살 수 있게 100원으로 다 깎아버려서 낮추시지 그래요. 그렇죠.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뭐 10억짜리가 우리 문통이 원하는 대로 5억짜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뭐 그 사람들 재산 손실은 누가 보전해 줄 거예요? 아니 그럼 5억이 되면 2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5억짜리 집에 못 사는 그 상대적 박탈감은 또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요? 이거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뭐 마치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뭐 해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척을 하는데 네. 이 인간 사회가 굉장히 무슨 단순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이게 뭐 한두 명이 뭐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한두 명이 사는 사회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러니까 변수들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뭐 본인들의 의지가 순수하고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전 이해를 합니다. 뭐 악의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진 않을 테니까요, 대통령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의도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받지는 않거든요. 대통령은 정책의 결과로 평가받는 사람이지 의도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의도로 따지면 제가 대통령을 해도 그럼요.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많거든요. 예. 근데 결과로 평가받아야 될 사람이 자꾸 의도만 얘기하고 결과에 대한 부분은 모두 남 탓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잘못한 거 없어요. 하지만 탄핵됐어야 될 이유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사과 한마디 없었고요.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똑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잘못에 대한 부분의 인정, 결과에 대한 인정 없이 무조건 남 탓만 하면 이건 비극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경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모들도 전문가를 안 친 것 같지도 않고 거기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예, 뭐 사회주의를 원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자체가 이렇게 무슨 아니 북한만 보더라도 물론 이제 다 같이 거의 대부분이 못 살고 이제 당 지도부만 잘 사는 뭐 그런 사회를 원하는 그런 사회를 건지. 원하는 거죠. 본인들의 성을 쌓고 싶은 거예요. 보십시오. 본인들이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회주의자라면 집으로 재산을 증식하면 안 되죠. 그냥 이익 집단이에요. 이 애들한테 자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꾸 이 사람들한테 진보가 잘못됐다. 뭐 좌파 사상이 잘못됐다. 일단 사상이나 이즘을 갖다 붙이는데요. 그냥 얘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철저한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가진 집단으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주면 안 돼요. 하여간에 참 여러 가지로 무능한 부분을 보여주니까 뭐 대통령 이제 임기 끝날 일만 기다리고 있고 사실은 좀 빨리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총선 때 만약에 민주당이 또 승리를 한다면 그들의 오만방자함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상당히 우려가 돼요. 오만방자함이 어디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망하는 분위기겠죠, 이제. 예. 지금도 뭐 거의 좀 작살나고 있는데 지금 본인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 모든 잘못이 이명박근혜의 잘못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성문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도 본인들의 투표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과연 투표를 할 만한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나? 나는 과연 성숙한 한 명의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나? 누구의 잘못인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하여간에 지금 뭐 점점 나라는 뭐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고 이제 상식과 비상식의 이제 카오스가 뭐 온 사회에 이제 만연은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제 살긴 더 힘들고 이게 참 과거에 이제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노력을 이제 본인의 어떤 재산적 증식으로 보답받는 게 아니고 이제 세금 내다가 이제 뭐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라는 개념도 좀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 뭐 예를 들어 한 20% 정도 상류층이 있다고 칩시다. 그 20%에 대해서 무조건 적개심을 품게 만들거든요. 근데 물론 그 중에는 재산 증식 과정에 불법이 있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증식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비난은 옳습니다. 근데 그냥 싸잡아 그들이 뭔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저 부자들은 때려 죽여야 된다. 죽창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어떤 노력의 가치나 그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물에 대해서까지 비난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됐죠. 이것 자체가 지금 교육 쪽에서도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쟁기 들고 땅을 파야만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근시대적인 그런 어떤 그런 사고방식 자체를 버려야 되는데 지금 뭐 몸으로 일해야 노동이고 아니요, 지금 정권 수준에서는요, 만약에 몸으로 일하는 게 노동이다. 그래서 똑같이 쟁기질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풍년이 나고 어떤 흉년이 나잖아요. 그러면 풍년이 난 사람은 더 좋은 쟁기를 써서 풍년이 났다. 이건 불평등이다라고 얘기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정권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열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길 수 있는 거지 본인들의 장점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장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투표 잘 해주셔서 이 지경이 된 어떤 대한민국을 좀 올바른 방향으로 뭐 한나라당이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뭐 지금 뭐 또 혹시 방송 보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걔네들도 잘한 건 없어요. 잘한 건 없는데 사실 이제 그들의 가장 큰 죄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되도록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책임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선거 때 하나 민주당 쪽에서 한때 잘 써먹던 프레임인데 차악을 골라라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똥이지만 더 심한 똥이라는 한나라당이 있으니 우리를 뽑아주세요라고 말을 했거든요.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 때 과연 최악이 누구고 차악,
이 누군지 잘 계산을 해보면 차하게 투표하시면 됩니다. 저는 누구를 찍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차하게 투표하십시오. 뭐 저는 그냥 민주당은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최악이니까요. 예, 하여간에 여러분들의 바른 선택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